안녕하십니까. 유림방송 개국에 저음하여 유림장명연구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분야별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역과 사주 그리고 성명학으로 명품 장명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을 담당하시는 이경진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명학이란 것은 사람의 운명과 이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유림장명연구소에서는 아기의 이름은 물론이고 상호와 예명 그리고 아호 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명리학과 성명학을 연구해 오신 우리 손원규 소장님께서 맞춤 장명을 해 주십니다. 특히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 중에서 계명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 유림장명연구소에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운을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장명을 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으로 국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네. 이제 장명은 기복신앙에서 자연과학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네. 저희 유림장명연구소는 오랜 경험의 노하우로 천추에 빛날 이름을 장명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명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좌에서 우리가 성명학의 역사와 유래, 종류라든지 성명학이 동양 오술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명학과 발음 오행에 대한 관계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성명학에서 오행의 배합은 우리가 성명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소리와 글자와 뜻을 음양 오행으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성명 속에는 이러한 세 가지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그 발음에 대한 관계를 볼 건데, 이 발음에 대한 관계를 보기 전에 오행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음 오행은 발음하는 소리의 오행의 생각 관계를 보는 것이고요. 삼원 수리 오행은 천인지 삼원과 수리의 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 오행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서 음양 오행에 적용을 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늘의 공기를 마셔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생물이라든지 동물들의 영양을 섭취해서 우리 인간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장을 해서 이러한 성장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중에 이러한 소리의 에너지가 성명학에서는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와 즉 에너지 기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칠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혀과 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형이라는 것은 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귀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에너지가 없으면은 노장육부라든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숨을 쉬는 호흡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오행의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음양과 오행의 에너지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라는 것은 음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이고 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음양의 발전 진행 과정을 오행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은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생장해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성장하고 이렇게 순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리라는 것은 파동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파동.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서로 간에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때의 에너지가 밑에서 생성의 에너지, 처음 시작하는 에너지를 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성장했을 때, 이러한 목이 성장했을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를 우리는 하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의 기운이 끝없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다시 금의 기운으로 수렴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데 금을 지나서 다시 수로 이렇게 기운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로 접어드는데 만물의 생성은 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어린애들도 엄마의 거기서 태어나듯이 이렇게 다시 또 목의 기운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양수라 그러죠. 양수에서 이제 애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성장하고 여기서 이제 또 목의 기운으로 이렇게 끝없는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에서 절정으로 가서 다시 금으로 갈 때는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금화 교육이라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조정하는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토의 기운이라 그래서 이렇게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에 이렇게 순환 반복을 하는데 이러한 길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명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러한 에너지가 통하는데 이러한 에너지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인간에게 적용을 해야만이 그 몸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에너지들은 어떻게 우리 몸에 적용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몸에는 구조적인 오장육부가 있죠. 오장육부가 있으면은 이게 오장은 음의 개념이고요. 육부는 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오장과 육부는 부부 관계로서 서로 간의 통합이 이렇게 서로 간의 교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장 같은 경우에는 간과 심장과 비장과 폐와 신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장이라 그러고요. 육부는 담과 소장과 위와 대장과 방광 이렇게 5개 이제 3초를 우리가 이어서 오장육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3초와 같은 양의 음의 개념은 심포가 되는데요. 심포는 심장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오장육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행의 이런 기운들은 우리 인체에서 오장육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그 좋은 말을 했을 때, 기쁜 말을 했을 때는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내가 화나는 말을 들었다 이러면은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는 말을 들었다 이러면은 또 비장이 움직입니다. 슬픈 얘기를 들었다 이러면은 폐가 작동을 하고요. 무서운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신장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언어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점을 인간이 직접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리를 상대방한테 들었을 때는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은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기운을 육체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언어에서는 목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키역의 발음을 했을 때 목의 기운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의 기운은 니은과 디엇, 리얼, 티엇을 했을 때 하의 기운이 나와서 우리 인간에게 심장에 기쁜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와 그 이름에 대한 관계를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사주에 모자라는 기운이라든지 이런 기운들을 여기에 발음으로 얻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는 이응과 히읗의 토의 기운을 나타내고요. 금은 시엇, 지엇, 치엇 이런 기운은 금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썼을 때는 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사, 자, 차 이렇게 했을 때 꺾는 맛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숙살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수라는 것은 미음, 비읍, 피읍이에요. 이런 발음을 했을 때는 수의 기운으로 나와서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음 오행에는 이렇게 목화, 토, 금, 수의 발음, 자음에 우리 한글의 자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발음 모행에서는 주로 그 한글을 많이 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 토를 이응, 히읗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를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썼는데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장명하시는 분들은 조금 심기가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소수설이라 그러는데 요렇게 토와 수의 관계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잠시 뒤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론은 발음 오행으로 이응, 히읗과 미음, 비읍, 피읍을 이러한 토와 수의 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글의 자음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수자가 또 있습니다. 수리 오행이라는 걸 있는데 수리 오행에서는 1, 2가 목이 되고요. 3, 4가 하가 되고 5, 6이 토가 되고 7, 8이 금이 되고요. 9와 0이 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의 숫자에 대한 수리 오행도 있고요. 자음에 대한 오행이라든지 이런 수리와 수리 오행과 발음 오행들이 엮여서 우리 에너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에너지를 듣고 그 에너지의 고지에 따라서 일단 목이라는 것은 1단계 방출이죠. 그리고 하는 2단계로 볼 수 있고요. 이 2단계를 토가 흡수해서 다시 이 금이 1단계로 내려오면은 수는 2단계에 이렇게 응축의 단계, 음의 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를 우리는 양의 개념으로 보고요. 이거는 음의 개념으로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기본 지식을 가지고 다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기본적인 이론은 여기서 발음 오행과 삼원 수리 오행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이러한 이론을 적용해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사주는 안자, 영자, 선자라고 해서 저희 그 선배님의 이름인 성명인데요. 부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함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성명에서도 사주입니다. 계사, 경신, 계사, 계해, 시해 이렇게 했는데요. 계사년에 이 계사년에 태어났고요. 신월에 초가을이 되겠습니다. 계사 1에 밤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가을에 이제 물론 장마철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주가 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제 곡식을 다 익혀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곡식이 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일단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안자, 영자, 선자에서 우리가 방금 배운 그 발음 오행을 보면은 안에서 초성을 따고요. 영에서 초성을 따고 선에서 초성을 따서 토, 금이 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와 금으로 돼서
음영오행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토토금으로 고원 해충격이라 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사주를 설명해 드린 것은 우리가 그 토토금에서 고원 해충격으로 음영오행의 관점에서는 성명에서는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주에서 넣었을 때는 토가 금을 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금이 많아지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렇게 가을에 장마 정도로 봐도 되겠어요. 비가 내리는데 다시 그 비를 더 내리게 하는 비의 원천인 금으로 이 사주를 생해 줬을 때는 이 사주가 다시 또 비가 많아지니까 사주가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주 이름이라는 것은 사주의 체에 대해서 옷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옷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음영오행에서는 이러한 관계로 사주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배운 음영오행의 사주 불일치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음양이라고 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음양이라는 것은 중요한데요. 음양은 보통 한문으로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한글은 왜 그러나 그러면은 획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은 많이 따지지 않고 하는데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잠시 후에 보면 알겠지만은 한글의 음양오행을 창제 원리로 보면은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한글도 음양에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한문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획이 됩니다.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러면 6획, 5획, 10획 이렇게 돼서 1, 3, 5, 7, 9는 양의 개념이고요. 2, 4, 6, 8, 0은 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음양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양의 이론에는 잘 맞습니다. 이 음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보를 한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획이죠. 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6을 해서 음과 음이 되죠. 그래서 음양이 교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음양은 이렇게 교차가 돼가지고 세상에는 여자만 살 수도 없고 남자만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음양은 이렇게 같이 항상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음음으로 이루어져서 음양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 더 보면은 국제라고도 있습니다. 국제는 4획과 6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풍을 한번 보면은요. 삼풍 같은 경우에 7획과 7획에 대해서 양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음양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거죠. 음양의 원리에서 오행이 순환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에너지라는 것은. 그래서 음양이 불비되면은 이렇게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의 개념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수리오행을 보면은요. 수리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은 주역에서 나왔는데요. 주역의 건의천계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의천계로 보는데 이거를 초요라 그러고요. 이걸 상요라 그러는데 초요와 상요는 쓰지 않습니다.
소요는 너무 용이 너무 내려와서 못 쓰고요. 여기 상요 같은 경우에는 항용 유해라 그래서 용이 너무 올라가서 후회할 일만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내자를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데요. 수리오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 2, 3이라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여기다 1을 붙여서 7로 보고요. 지금 3제 오행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제 수리오행을 보면은 7로 보고 이게 하면은 11핵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18핵이 됩니다. 17핵이 됩니다. 17핵. 그러면 설명해 드린 거 1, 2는 목이고 3, 4는 하고 4, 5는 1, 2, 3, 4, 5, 6은 토고요. 7, 8은 금이고 9와 0은 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금이 되는 거죠. 금. 여기 목이 되고요. 이게 또 7이 되니까 금이 됩니다. 금목금이 돼서 금목금이 되어서 유전 실패격으로 해서 3제 오행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장명의 이론은 많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를 다 이렇게 뭐 적용시키죠. 그래서 장명을 하면은 그 장명의 등급을 이렇게 매겨서 A 플러스 등급이라든지 A 등급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왜 그러나 그러면은 이게 성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다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그 장명하는 데서는 이렇게 수리오행 같은 경우에는 잘 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설명하는 관계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수리오행은 이렇게 유전 실패격을 해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오행이라고 있는데요. 자원오행 같은 경우에는 자원오행은 한자는 뜻글자이니까 한자 뜻에 따라서 그 한자의 근원적인 오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안이라는 것은 자원오행의 목에 해당하고요. 영이라는 것은 수에 해당하고요. 선도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목이라 그래서 자원오행에 이것 또한 그 성명의 이론에서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사주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 보면은 지금 물이 많으니까 일단은 물을 막아야 되겠죠. 토가 있어야 되고 제일 또 물을 말릴 수 있는 것은 비가 와서 물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말리려면 하가 있어야 되니까 하토가 용신이에요. 여기서 물이 많으면 또 해중에 간목이 있는데 목을 심어서 이 물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이 들은 거는 수가 많기 때문에 약신이 되겠죠. 그래서 목을 약신으로 이렇게 하면은 토하 목이 이렇게 사주에 우리 성에서는 목이 있잖아요. 목이 있으니까 토와 하를 넣어서 이 사주를 교정을 해줘야만이 사주와 그 이름이 잘 융화가 돼서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듯이 보면은 아무리 장명에 우리가 그 좋은 걸 쓰더라도 사주와 대조하지 않으면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 옷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옷이라는 건 양복을 딱 입어야지만 맞춤법을 입어서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성품 되는데 이 기성품도 이게 못 쓰는 기성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름을 볼 때는 사주와 연계해서 이 사주가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장명 같은 경우에는 계명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토의 관계는 이러한 점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니까 이거는 뒷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